일반 식단 중에서 벌크업, 리매스업, 아침 운동 강도가 안 나오는 것은 정신력 문제일까요? 매크로에서 탄단지만 따지는데 섬유질과 염분의 양,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 관절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세요. 벌크업,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해서 추천드리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하루 4끼 먹는 게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2~3끼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지방 섭취를 안 하고 탄수로 전부 먹는 것, 덱스트로스를 섭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대 이완된 상태에서 깔짝거리는 거 요즘 유행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우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초심 그대로 근거 중심의 양질의 정보를 양심에 맞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2만 기념 Q&A를 해볼 건데요. 정말 양질의 질문들이 많아서 질문 남기지 않은 분들도 들으시면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 사실 좋은 음식은 너무 뻔한데요. 채소 많이 드세요. 비타민C를 포함한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추천에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양제 관련 연구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미흡한 경우도 많고 모든 사람에서 동일한 효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수준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영양제 위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대표적으로 비타민 D, C, 유산균 정도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비타민 D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 수용체는 전신에서 발견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면역세포의 분화와 활성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메타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비타민 D 결핍이 감염성 질환, 특히 호흡기 질환과 연관이 있고 보충을 해주면 호흡기 질환 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천 용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0에서 4000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00 유닛을 격일에 한 번꼴로 먹고 있습니다. 흔히 지용성 비타민을 고함량으로 먹으면 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독성이 나타나려면 몇만 유닛을 매일같이 섭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코크란 리뷰를 참고했고요. 일반인에서는 예방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운동선수와 같은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경우에는 비타민C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용량은 보통 200에서 1000ml 사이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1000ml 이상의 메가도스에서 효과가 더 좋았다고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하루 4000, 5000 정도에서 메가도스를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산균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 세균총의 정상화, 면역세포의 활성화, 염증 억제 등 다양한 경로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메타 분석 연구가 제법 보이는데요. 감기의 발생 비율을 줄이고 기간 단축에도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소아나 노인에서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루 4끼 먹는 게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하루 3번 몰아먹는 것보다 4번, 5번 먹는 게 근성장 측면에서 좋기도 하고요. 문제는 섭취량과 급원이 되겠죠. 벌크업 한답시고 무리한 칼로리, 당류, 포화지방의 섭취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한 탄수화물의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와 인슐린 저항성과 큰 관련이 있겠죠. 정제된 형태보다는 통곡물이나 섬유소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채소를 섭취해주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벌크업, 혈당 스파이크와 관련해서 추천드리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마그네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 관리에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거 수준은 꽤 높은 편이고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환자들에게 보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해산물, 통곡류, 콩류, 푸른잎 채소 자주 안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섭취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격도 매우 쌉니다. 두 번째는 베르베린입니다. 근거 수준도 높고 연구도 참 많이 된 성분입니다. AMPK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민과 기전적으로 유사합니다. 메타 분석 2편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채소를 잘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은 차전자피를 추천드립니다. 영양제라기보다는 식이섬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혈당 관련해서 메타 분석 연구가 있는데요. 위장에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가 안 튀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보다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알약 형태로는
섭취량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하루에 5g에서 20g 정도 드시면 되고요. 충분한 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비 해결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보시던 구독자님인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사진에 정말 빠져서 있었어요. 사진 동아리 활동도 하고 중앙일보 대학생 사진 기자 활동도 했었습니다. 공모전도 여러 번 당선이 됐었고, 일단 사진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영상은 좀 쉽게 접할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 할 때도 촬영이나 조명 세팅에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못 찍고 있는데요. 아마 나이가 좀 들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브이로그로 사진 찍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좀 기네요. 일단 제가 선생님의 운동 강도나 생활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조심스럽네요. 저탄 때는 단백질을 조금 더 올려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칼로리를 전반적으로 좀 올려주시고, 리피드 때는 탄수화물로 좀 몰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유진 선수님 코칭을 여쭤보셨는데, 현재는 고정 칼로리 2400으로 쭉 밀고 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정체 없이 수행력 잘 지켜지고 있고, 지금 만족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덱스트로스를 섭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굳이 이거를 먹어야 될까? 저는 돈 쓰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되네요. 포도당이죠. 단당류. 밥 드시면 됩니다. 소화 빠르고요. 요것도 다 포도당이 되니까 굳이 추가적으로 무슨 탄수화물 보충제를 먹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밥 먹을 시간이 안 된다면 탄수화물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체지방 15kg를 날리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체지방률 14%면 괜찮은 정도거든요. 대회 준비나 바디 프로필이 아니면 현상 유지하시면서 림매스업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림매스업에서 핵심은 체중 증가가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수행 능력을 트래킹하면서 체중은 수단으로서 소극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2-3kg는 불가능한 건가요? 잉여 칼로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두세 끼에 먹으려면 한 끼에 보통 1000, 1500씩 먹어야 되잖아요. 웬만큼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을 한 번에 소화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고요. 수험생활 하면서 사실 분할은 똑같이 가져갔는데요. 1시간 반씩 동일하게 운동하다가 시험이 다가오니까 보통 한 1시간 그 내에 끝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약사국시는 그렇게 준비했었고, 피트의 경우에는 제가 또 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베이스였기 때문에 하루 14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 3일, 4일 정도 운동을 했었고, 그때는 한 40분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100일 전부터는 운동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근손실이 쭉쭉 났겠죠. 합격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머슬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다시 금방 복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등에 힘이 잘 안 걸려요. 전면 어깨 통증이 발생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라인업을 할 때 내전이 들어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어깨 찝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를 연습하면서 안 찝히는 각도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매일 영양제처럼 자주 먹어도 염증을 없앨 수 있냐? 약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부작용이 분명히 있어요. 위장출혈, 위궤양, 그리고 신기능 저하 등의 들으면 꽤나 무시무시한 부작용들이 있죠. 장기에 복용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분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가 있습니다. 커큐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라큐민, 흡수율을 높인 제형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커큐민 자체가 흡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죠. 저도 매일 먹고 있고요. 하체 운동 때 고관절 통증이 요즘은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 커큐민이 골관절염 환자에서 관절통이나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염증 관련된 효과도 입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 섭취를 안 하고 탄수로 전부 먹는 것, 보디빌딩 이전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건강해야 보디빌딩도 잘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친 식단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나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지방산 섭취가 결핍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본인 칼로리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양질의 지방 기본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이완된 상태에서 깔짝거리는 거 요즘 유행인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일단 기본부터 잘 하시고 유행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풀 가동 범위에서 텐션 놓지 않고 진행하면 요것만큼 효율적인 게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림매스업이나 벌크업 할 때 점진적 과부하 타이밍, 일단 저는 이번 비시즌에는 탑세트 훈련으로 림매스업을 했습니다. 부위별로 목표 횟수가 좀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비시즌에는 단백질 양만 맞추고 칼로리는 크게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체중 추이 보면서 탄수화물 조정하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체중을 올렸습니다. 일반 식단 중에서 벌크업 림매스업, 저는 일반인 기준에서 림매스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운동 강도를 뽑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만큼 칼로리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살컵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렇게 대사증후군이 찾아오는 분들이 또 있어요. 헬스하면 무조건 건강하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복부지방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해야 됩니다. 매크로에서 탄단지만 따지는데 섬유질과 염분의 양, 이분은 꽤 고수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000칼로리당 섬유질은 한 15g 정도 잡으면 됩니다. 본인이 2000칼로리를 드시면 한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시면 됩니다. 염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3000에서 5000mg, 본인이 혈압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저염식을 하는 게 분명 이점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내추럴 관점에서 영양 효과적인 운동,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변함없이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등 운동할 때 상부 위주로 운동해도 밸런스 문제가 안 생기나요? 생길 수 있죠. 로우 계열이랑 풀다운 둘 다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동생도 헬스에 진심인데 아마 본인이 영상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의 꿈을 찾아서 최대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 다이어트 때도 이제 포도당, 과당, 이온 음료겠죠. 저는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저는 안 먹긴 합니다. 뭔가 좀 굳이 안 먹어도 퍼포먼스가 유지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운동 중에 먹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간다는 근거는 없고요. 과량 섭취만 아니면 지방 태우는데도 큰 제한이 되지는 않긴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온 음료를 먹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면 계속 드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대회 직전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침 공복에 만약 운동을 하시면 저는 웬만하면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퍼포먼스가 좀 다를 거예요. 첫 대회를 클피 나가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그리고 포징 연습할 때 올림피아 선수들 중에서 본인이랑 체형이 비슷한 선수 찾아가지고 호흡부터 모든 동작을 다 따라하세요. 관절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세요. 일단 커큐민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좀 문의가 많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아침 운동 강도가 안 나오는 것은 정신력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전날 먹었던 탄수화물이 다 글리코겐으로 쌓이고요. 그게 자는 동안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훈련 강도가 똑같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간 글리코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혈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운동 직전에 시간이 좀 나면 바나나 같은 거 하나 드시고요. 바로 운동을 가야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이온 음료 드시고, 또 운동 중간중간에 포도당 캔디 2g짜리 조금씩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대 나온 걸로 아는데 재밌었던 에피소드, 힘들었던 에피소드, 이분도 좀 오래전부터 보셨네요. 학창시절에 참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학 동기들 만나면 아직도 그때 추억 얘기하기도 바빠요. 추억이 많은 만큼 힘든 일도 많았겠죠. 그런 경험들이 20대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대 졸업하고는 제가 의경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가장 재밌었던 것들은 소대원들이랑 헬스하고 축구 풋살 하던 거, 거의 운동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사실 좀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모 대통령 탄핵 집회를 제가 이제 포항 고향에서 주말마다 이제 출동을 했었고요. 주중에는 성주 사드 집회 그거 새벽에 가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좀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적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 덕분에 도끼 품고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1년 만에 약대 입학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제게는 교훈을 주었고요. 그 경험 덕분에 오늘의 지금 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